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마법리그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시험과 동일한 문항수 및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푸는 시험입니다. 마법리그 3 필기시험 시작하겠습니다. 필기시험은 총 35문항입니다. 35문항 중 21문항 이상을 맞추어야 합격입니다.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 되는 기준입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파악하여 재구성한 마법리그 3 필기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기록할 답안지를 준비해주세요. 한 문제 단위로 정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스스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제 1.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이 나타난다. 2. 의존성이 증가한다. 3. 의사결정이 빠르다. 4.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다. 5.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을 선호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의존성이 증가한다입니다. 나이 들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집니다. 노인이 되면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노년기에는 내향성이 증가하고 의사결정은 느리며 새로운 일처리 방식을 꺼려합니다. 노년기에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며 이를 통해 과거 인생을 회상하고 마음의 평온을 추구합니다. 문제 2. 노인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사적 부양에 의존한다. 2.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 세대 간 분리를 강조한다. 4.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축소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입니다. 고령, 독거노인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가족 돌봄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이 동시에 노인 부양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설 입소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노인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통합을 유도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문제 3. 인간다움 케어를 실천하기 위한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 목욕탕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상자의 손가락을 잡았다. 2. 혼자 지내는 대상자의 방이라 노크 없이 들어갔다. 3. 혼자 걸을 수 있으나 낙상 위험성이 있어 휠체어를 태웠다. 4. 대상자가 벽 쪽으로 시선을 피해서 벽 사이에 틈을 만들어 눈을 맞추었다. 5. 의식이 온전치 않은 대상자라 말을 걸지 않고 기저귀를 교환했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대상자가 벽 쪽으로 시선을 피해서 벽 사이에 틈을 만들어 눈을 맞추었다입니다. 요양보호 실천 원칙 4가지 중 대면하기에서는 대상자의 정면에서 눈높이를 맞추고 2초 이내에 인사하거나 말을 건네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상자가 시선을 피하더라도 최대한 눈을 맞추며 제 눈을 봐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대상자의 손가락을 잡으면 힘이 들어가 억압의 느낌을 주므로 손바닥 전체를 잡아 닿는 면적을 최대한 넓게 해야 합니다. 노크는 필수입니다. 걸을 수 있으면 스스로 걷도록 합니다. 의식이 온전하지 않아도 말을 걸어야 합니다. 문제 4. 산업재해 보상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업재해 보험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2. 산재보험 급여에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이 부과된다.
3. 사업장이 부도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장애급여를 받을 수 없다. 산재보험급여는 채권자의 압류가 가능하다. 5.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산재를 이유로 해고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산업재해 보험의 유효기간은 급여에 따라 3년 또는 5년입니다. 산업재해보험 급여에는 조세,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채권자의 압류도 불가능합니다. 장애급여는 사업장의 부도 및 폐업과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문제 5.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 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을 대행했다. 2. 병원 방문 시 동행하였다. 3. 청소 및 주변 정돈을 했다. 4.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웠다. 5.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을 대행했다입니다. 정서지원 서비스는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으로 이는 정신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병원 방문은 외출 시 동행과 일상 업무 대행에 해당하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청소 및 주변 정돈, 취사, 세탁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휠체어 이동, 화장실 이용 및 이동 도움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문제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1. 노인의 질병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4. 장애 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입니다. 문제 7.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실업급여 5. 특례요양비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거나 이용기관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방문간호는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이고 단기보호와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문제 8.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입니다.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인 혈관성 치매를 가진 자입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자입니다. 문제 9. 노인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2.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는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하나. 본인이나 가족이 동의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가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에 근거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문제 10.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중 보호자가 대청소를 부탁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서비스 계약을 파기한다. 2. 추가 서비스 비용을 개별적으로 요구한다. 3.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4. 시간이 남으면 요구를 들어준다고 말한다. 5. 청소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화를 내며 말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입니다. 방문 목욕 재가급여에서는 대상자 목욕만 가능합니다. 다른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문제 11.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대상자가 맞은 사실에 대해서 함구하거나 폭언을 하는 것은 대상자를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은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경우입니다. 문제 12.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감.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차별받지 않을 권리. 3.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4.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5.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방에 불쑥 들어오고 사진을 찍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문제 13.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세금 및 요금 납부를 방치하는 것은 어떤 학대 유형인가? 1. 유기. 2. 경제적 학대. 3. 신체적 학대. 4. 방임. 5. 정서적 학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방임입니다.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하거나 아파도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거나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게 하거나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하게 놔두는 행위가 방임에 해당합니다. 유기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 신체적 학대는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정서적 학대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문제 14.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높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3. 대상자와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유아어를 사용하였다. 4. 제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겼다. 5.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사적으로 부탁하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제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겼다입니다. 제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방문한 내용을 메모로 남기되 다음 방문일을 알려야 합니다. 대상자를 선별하거나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대상자에게 유아어를 사용하거나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모두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문제 15.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에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함. 1. 협력하려는 태도. 2. 자기개발을 하려는 태도. 3.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4.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5.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규정에 따라 급여 내용에 있는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급여 내용에 없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문제 16.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등을 보여주는 성희롱 행위는 1. 육체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물리적 성희롱. 4. 정신적 성희롱. 5. 시각적 성희롱.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성적 혐오감이고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 접촉에 의해 느끼는 성적 혐오감이며 언어적 성희롱은 상대의 말에서 느끼는 성적 혐오감입니다. 문제 17.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4.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입니다. 스트레칭의 목적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같은 동작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초에서 10초 정도 쉽니다. 스트레칭된 자세는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합니다. 문제 18.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 요로 감염. 2. 흡인성 폐렴. 3. 궤양성 대장염. 4. 알레르기성 비염. 5.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퍼지며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높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감염될 수 있고 겨울철 감염률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19.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근육의 두께가 감소한다. 2. 심박동수가 감소한다. 3.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증가한다. 4. 기립성 고혈압이 발생한다. 5. 정맥이 강화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심박동수가 감소한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도 노화됩니다. 심장이 노화되면 심박동수가 감소합니다.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로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합니다. 정맥이 약화되어 하지에 부종이 발생합니다. 문제 20.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체중 부하 운동 2. 자외선 차단 3. 온열요법 적용 4. 저체중 상태 유지 5. 에스트로겐 섭취 제한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합니다. 충분한 칼슘을 섭취합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합니다. 비타민 D 함유 음식을 섭취합니다.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생성시킵니다. 문제 21.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1.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한다. 2.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3.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을 돕는다. 4. 작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한다. 5.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입니다. 한눈에 녹내장이 있어도 두 눈 모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압 상승의 원인이 되는 윗몸 일으키기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피합니다. 시신경 손상 또는 안압 상승의 원인이 되는 눈을 비비는 것과 고개를 숙인 자세로 작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문제 22. 파킨슨 질환의 운동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인지기능장애 2. 떨림 3. 우울과 불안 4. 수면 이상 5. 감각 이상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떨림입니다. 파킨슨 질환은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도파민 분비장애 질환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 증상은 떨림, 행동 느려짐, 경직, 자세 불안정입니다. 문제 23.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2. 낮에는 수시로 배뇨하게 한다. 3. 고지방 식사를 하게 한다. 4. 괄약근 운동을 하게 한다. 5.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괄약근 운동을 하게 한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요실금을 동반합니다. 케겔 운동과 괄약근 운동은 요실금 예방과 증상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치도뇨는 장기간 자연 배뇨가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하는 처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경우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합니다.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합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게 합니다. 문제 24.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1. 흥분이나 스트레스 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3.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 4.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섭취 과다 5. 칼슘 섭취 부족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흥분이나 스트레스입니다. 천식 발작 요인은 흥분이나 스트레스, 꽃가루 및 고양이 털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될 때 등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은 인플루엔자 즉 독감 유발 요인입니다.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은 위궤양 유발 요인입니다.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섭취 과다는 동맥 경화증 유발 요인입니다. 칼슘 섭취 부족은 골다공증 유발 요인입니다. 문제 25. 설사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을 차갑게 한다. 2. 물을 적게 마셔 탈수를 유발한다. 3.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지사제를 복용한다. 4.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를 피한다. 5.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를 피한다입니다.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카페인, 술, 고섬유소, 고지방 음식의 섭취를 피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합니다. 지사제 복용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제한합니다. 문제 26. 다음 중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1. 지팡이를 사용하며 걷는 편마비 대상자. 2.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가 있는 당뇨병 대상자. 3.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는 전립선 대상자. 4. 스스로 체위 변경이 가능한 고령의 대상자. 5. 피하지방이 많은 과체중 대상자.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가 있는 당뇨병 대상자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장병 등 만성질환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욕창의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욕창은 장기간에 누워있거나 체위 변경이 어렵거나 체중으로 강한 압박을 받는 경우 발생합니다. 문제 27. 폐결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약물 복용 중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는다. 2.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타난다. 3. 약물 복용으로 증상이 사라지면 약을 중단한다. 4. 매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5. 가족에게 유전되는 질환이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는다입니다. 결핵약은 사용 환자의 10에서 20% 정도가 간 기능 이상을 초래합니다. 환자의 일부에서는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핵약을 복용하는 중이라면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열은 폐결핵 증상이 아닙니다. 폐결핵 증상은 기침, 가래, 체중 감소, 호흡 곤란 등입니다. 결핵균은 증식이 매우 느려 일부 결핵균이 죽지 않고 다시 증식하여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폐결핵은 예방접종 대상 질환이 아닙니다. 폐결핵은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유전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문제 28.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초기부터 가족을 못 알아본다. 2.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3. 초기부터 장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다. 4. 말기에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5. 말기에는 과거에 대해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낸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입니다.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에서 초기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는 있으나 일상생활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최근 생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의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매 중기에는 정신행동 증상이 심해지고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치매 말기에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문제 29. 노인에게 흔한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뜨거운 물로 매일 샤워한다. 3. 겨울철에 제습기를 사용한다. 4. 때를 밀어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5. 목욕 후 몸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른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목욕 후 몸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른다입니다.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습제를 바릅니다. 목욕 시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합니다. 목욕 후에는 물기를 문지르지 않고 두드려 말려주어야 합니다. 때를 밀거나 겨울에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문제 30. 둔부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넛 모양 베개를 대어준다. 2.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어준다. 3.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4. 대상자의 옷을 끌어서 체위를 변경한다. 5. 파우더를 발라 피부를 건조하게 해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입니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위를 한두 시간마다 바꿔주어야 합니다. 도넛 모양의 베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뜨거운 물주머니는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우더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문제 31. 절주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변 사람에게 술 마시는 것을 비밀로 한다. 2. 음주일지를 작성하여 점검하게 한다. 3. 술 생각이 나면 잠을 잔다. 4. 빈속에 술을 마신다. 5. 금단 증상이 심하면 진통제를 복용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음주일지를 작성하여 점검하게 한다입니다. 음주일지 작성은 절주에 도움이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절주의지를 알려야 합니다. 언제 술 생각이 나는지 파악하여 유발 상황을 피합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금단 증상이 나타나면 병의원에 방문합니다. 문제 32. 운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신체 기능 변화는 1. 심근의 두께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흉곽 탄력성 증가. 4. 관절 운동 범위 증가. 5.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입니다. 나이 들면 균형 및 조정 능력이 감소합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도 감소합니다. 심근의 두께 감소가 아니라 심장 근육의 수축 강도 감소로 쉽게 피곤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숨이 찹니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문제 33. 겨울철 생활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다. 2.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는다. 3.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4. 실내 운동보다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5.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입니다.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 시간은 낮 시간을 이용합니다. 실외 운동은 삼가고 실내 운동을 합니다. 장기간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에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으면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내복을 입고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34. 의사소통할 때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상자의 반응은 1. 눈 마주치기를 피한다. 2.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3.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한다. 4.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5.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 피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입니다. 라포란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라포가 형성되면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공감합니다. 서로 함께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문제 35.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3.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꾸어 말한다. 4. 보청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5.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입니다. 다음은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대화할 때의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1.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2.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3.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4.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5.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6.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7.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한다.